슈카월드가 가짜 뉴스 뿌리는 거 여기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사이트나 문건에서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걸프 오브 아메리카 됐어요. 1월 24일자. 구글은 어떻게 됐냐? 구글은 구글답게 이렇게 했죠. 미국에서 보면 걸프 오브 아메리카, 멕시코에서 보면 걸프 오브 멕시코. 세계 사람들이 보면 둘 다 써 있어요. 가로 열고. 이게 원래 구글의 방식이야. 그 나라 입맛에 맞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게 해놨는데, 자, 문제는 저 트럼프의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거부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AP통신이에요. AP통신은 아메리카만 명칭 사용을 거부했어요. 왜냐면은 자기들은 전 세계 수많은 뉴스 매체와 편집물 슈커월드 사용하잖아요. 여기 다 사용하는 뉴스를 뿌리는 통신사인데, 아니 미국에서만 특정 지역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명칭 쓸 수 없다. 공용적인 명칭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존의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을 앞으로도 계속 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거기가 이제 멕시코만인데 걸프 오브 멕시코, 거기를 이제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행정서명을 했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따라할 필요는 없죠. 멕시코는 여전히 자기들은 멕시코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최소한도 공식적으로는 아메리카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동해 바다를 우리는 동해 바다라고 부르지만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을 상당수는 또 Sea of Japan, 일본 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뭐 중립적인 나라들은 병기를 하죠. Sea of Japan하고 괄호 열고 뭐 동해 반대로 하기도 하고, 뭐 지명을 부르는 거는 나라마다 다르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미국에서 아메리카만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거를 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뭐 무슨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발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메리카라는 이름 자체가 아메리카 대륙을 뜻하는 거잖아. USA,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줄이면 USA인데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합중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상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사람은 컬럼버스 아닌가? 컬럼버스가 발견했잖아. 그러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컬럼버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컬럼버스는 족보에서 빠져 있어요. 왜냐면은 컬럼버스는 지가 그 중남미 캐리비안 섬을 발견해 놓고 거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불렀잖아. 그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땅이 아메리카라는 거를 신대륙이라는 걸 모르고 인도라고 생각을 했죠. 인도라고. 근데 그거를 신대륙이라고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 역시 로스님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그 사람이에요. 아메리고. 이 사람도 약간 스페니시 이름 같죠. 그러니까 아메리고가 처음으로 이게 신대륙이라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널리 알린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족보상으로는 아메리고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야, 신대륙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려가지고 아메리카라고 불러준 거야. 그러니까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게 뭐 미국이 이름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메리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아메리카 대륙을 기리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공평한 거지. 그렇잖아. 멕시코만은 멕시코라는 나라 이름이지만 아메리카만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만의 어떤 그런 독점적인 그런 이름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무슨 과민 반응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멕시코 나라라는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가 있죠. 하지만 상당히 중립적인 이름이야.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동해바다 일본에 가지고 싸우는데 차라리 그냥 동북아시아해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 이스트 에이시안 씨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스트 에이시안 씨, 동북아해 괜찮아 그렇게 부르면 되잖아.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립적 표현이잖아. 왜 그걸 가지고 싸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AP통신은 지네들이 뭐라고 계속 걸프 오브 멕시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AP통신은 미국의 통신사야.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 신문사가 그렇게 멕시코만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이해가 가죠. 근데 분명히 미국에서 본사를 두고 미국 통신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부를 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론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언론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AP를 굳이 대접해 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트럼프의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AP를 백악관 출입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AP 기자는 백악관에 들어오지 마라. 니네들 질문은 안 받는다. 자, AP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언론사가 그렇게 한다는데 여기 정보기관도 아니고 언론사인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P통신은 앞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표기할 때까지 더 이상 대통령 백악관 어떤 행사 출입이나 아니면 트럼프가 출연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취재를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자기가 말한 거에 따르지 않는다고 AP통신 기자 출입을 막아버렸어요. 모든 행사니까 뭐 대통령이 관련된 모든 행사라 그러면 사실상 중요한 정보회사 전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AP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AP가 어떤 통신사입니까? 이 연합통신사. AP 기자를 백악관 그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오는 걸 금지시킨 게 언론 탄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야. 대통령이 싫다는데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거죠. 거부할 권한이 있잖아. 여러분들 사무실에 기자가 들어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기자가 있어. 야 니네들 들어오지 마. 나 니네 질문 안 받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언론 탄압이야.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하는데 이게 무슨 언론 탄압입니까? 못 들어온다고 해서 취재를 못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백악관 밖에 TV가 있고 요즘 다 유튜브 세상이잖아. 다 중계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폰으로 대통령 기자회견하는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어. 취재 다 할 수 있다고. 다만 기자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을 뺏기는 거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고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질문권을 박탈당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거는 이제 AP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AP 하면은 알아주는 통신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연합뉴스 같은 것이잖아. 이런 곳을 취재를 못하게 막아? 물론 취재는 할 수 있지만 백악관 출입을 막아? 근데 백악관 주인이 싫다는데 어떡할 거야? 백악관 주인이 싫다는데 그게 무슨 뭐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이라고 하기 힘들어. 특정 기업이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신문사 방송사들의 통신조합입니다.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조금씩 1,500개 신문사들과 방송사들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영리 통신사입니다. 여기가 돈을 우리 치면은 금융투자협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연합통신이 지분을 조금씩 갖고 있어서 거기서 이런저런 돈을 모아갖고 통신 인력을 가서 통신한 다음에 그걸 뿌리면은 이 수많은 신문사들과 방송들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비영리 통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이기 때문에 어떤 광고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걸로 유명해요. 글로벌 수많은 나라에 뿌려야 되는데 한 나라 입맛에 맞게 뿌리지 않을 거 아니야. AP는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슈카 방송의 이제 문제. 슈카가 정리도 잘하고 리서치도 잘하고 뭐 방송도 잘하는 거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독자가 몇 만이야? 350만이야. 뭐 볼 사람 다 보고 있죠. 자, 그런데 AP가 객관적인 방송사라는 것 자체가 슈카가 얼마나 미국 언론 정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지 다 보여주는 거야. AP는 전형적인 좌파 언론이에요. 전형적인 좌파 언론이고 얘네들이 이제 통신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뉴스를 수집해가지고 신문사나 방송국 특히 이제 신문사들한테 뉴스를 공급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연합뉴스도 그런 곳이잖아. 지방 뉴스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취재를 합니까? 국제뉴스, 뭐 워싱턴 뉴스 어떻게 다 취재를 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AP 통신한테 뉴스를 돈 주고 사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사를 쓰면은 그게 미국에 있는 온갖 시골 조그마한 지방 신문들까지 다 기사가 공유가 된다고. 연합통신사 그런 개념이니까 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이야겠지. 근데 미국이 딥스테이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연합뉴스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내비둡니까? 당연히 C땡땡이나 딥스테이트가 얘네들을 장악을 하죠. 그 증거가 뭐냐?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거부하잖아. 아메리카 마누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안 불러. 하다못해 구글처럼 변기를 하면 되잖아요. 걸프만 하고 괄호 열고 아메리카만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가 네가 짓거려라.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멕시코만이다. 트럼프한테 나를 세우는 거잖아. 이게 무슨 공정하고 객관적인 겁니까? 지네들이 정치 조직처럼 활동을 하는 거지.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라고 행정명령을 했는데 최소한도 따라주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존중을 안 하는데 백악관에는 들어가야 돼? 이건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고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USA 땡땡, US 국제개발공사 수십조의 예산을 쓰고 있는 45조가 넘는 돈이죠. 우리나라 치면 70조 정도 쓰고 있어요. 70조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이 조직이 언론사, 미국 언론사에도 비밀리에 돈을 주고 있다는 게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폴리티코라는 여러분은 잘 들어보지 못한 미국 좌파 정치 잡지 얘네들은 3만 불을 받고 골든 카드를 팔았어. 그러니까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구독료로 1년 구독료로 3만 불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소형 자동차 한 대 값 3만 불이 넘는 구독권을 팔았어. 그거를 USA 땡땡이 수백 장을 구매를 해줬습니다. 수백 장을. 아니 무슨 폴리티코 잡지에 뭐 볼 게 있다고 몇 천만 원을 주고 봅니까? 여러분들 1,000만 원 주고 무슨 잡지를 구독하실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주식 투자 뭐 비밀 기법이라도 적혀 있어? 낸시 펠로시가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지 뭐 업데이트가 됩니까? 뭐가 있다고 1,000만 원을 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치 자금 대주는 거지. 뉴욕타임스도 이런저런 명분으로 수백억 원의 돈을 받았어요. USA 땡땡으로. 그리고 AP 통신도 마찬가지로 로이터, 영국의 연합뉴스인 로이터도 USA 땡땡으로부터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마무시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로 정치적으로 공정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반 트럼프, 딥스, 친 C땡땡. 그러니까 C땡땡이 이렇게 자기 쫄따구인 USA 땡땡을 시켜가지고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언론사들한테 돈을 준 거예요. 이거를 주고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방송을 하고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를 까고,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부추기고,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글로벌리즘, 세계화 이런 거를 밀어붙이고,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주사 맞으라고, 팬데믹 때 주사 맞으라고 사람들 가스라이팅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AP통신이 세계적으로 뭐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어. 진짜 이거는 무지몽매한 소리인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 방송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저도 뭐 슈카 까서 뭐 딱히 득될 것도 없는데 워낙 슈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게 평가받는 그런 통신사인데 이걸 트럼프가 막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았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연합통신사 AP의 취재를 막는 건 언론에 대한 보복 아니냐? 언론의 자유를 막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맞아. 보복한 거야. 왜?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아니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면 되는데 걸프 오브 멕시코라며. 말을 안 들었잖아. 그래서 보복한 거야. 맞아. 어쩔 건데. 어쩔 건데. 틀린 말은 아니죠. 어쩔 건데. 실제로 AP통신 기자들이 지금 트럼프가 있는 말하라고 별장 여긴 당연히 거부됐고요. 백악관에서도 거부했어요. 앞으로 트럼프가 연설하는 거에 이 기자들은 TV로 봐야 돼. 질문권도 없어. 근데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AP통신의 백악관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유튜버는 된단 말이에요. 유튜버한테. 물론 이제 극우냐 극좌에 따라서 극좌는 못 들어가고 극우 유튜버만 들어가겠지만 자기들 입맛에 맞춰. 자, 유튜버는 된다. 유튜버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왜? 미국에서 그 정치 유튜버 중에서 팍스뉴스나 이런 방송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독립 저널리즘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베니 존슨 같은 그 유명한 유튜버도 전직 팍스뉴스, 터커 칼슨 밑에서 일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즐겨보는 리덱티드에 있는 그 방송도 CBS나 팍스뉴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독립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백악관에 들어가서 기자회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저 같은 그냥 허접한 유튜버가 아니야. 다 저널리즘 경력이 있고 영향력도 큰 그런 유튜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백악관에 들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수 있는 거지. 무슨 AP통신 같은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만 무슨 특권 누리고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꼭 정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있겠지만 미국에도 백악관 출입 기자 협회라는 게 있어. 그 협회가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AP라든가 뭐 CNN, 뉴욕타임스 이런 곳은 100% 들어갈 수 있게 특권을 주고 나머지 자리를 가지고 로테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추첨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좀 체급이 낮은 언론사는 추첨이 돼서 뽑히면은 들어가는 거고 안 뽑히면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백악관에서 내가 기자회견 하는데 왜 저 새끼들이 결정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맨날 트럼프한테 싸가지 없이 말 듣고 하고 막 시비 거는 뭐 CNN 기자들, 뭐 컬린스 같은 그런 여자들, 여자 기자들 이런 애들은 맨날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하겠다. 바꾼 거예요 정책을. 백악관 기자회견이니까 대통령이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레가시 미디어를 다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유튜버들, 그다음에 독립 저널리스트들, 기존에 무시받던 사람들 자리 만들어가지고 몇 명 들어오게 만들고, AP도 대통령의 방침 안 따르니까 제외시키고. 이게 무슨 언론 탄압입니까? 언론 정화지 정화. 그것도 웃기잖아. 자기 입맛에 맞춘 유튜버만 불러주면서 AP통신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AP가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다룬 수정헌법 1조의 위반이다. 절차도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못 들어가게 말이 되나. 적법 절차를 따른 수정헌법 5조의 위반이다 라고 지금 고소한 상태예요. 지금은 금지돼 있어요. 지금은 금지돼 있고 사실은 트럼프가 언론사하고 뭐 갈등을 빚는 건 한두 개가 아니죠. 하나만 더 소개시키면 긴 내용인데 짧게만 하면 작년에 해리스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서로 인터뷰 뭐 이런. 자, 그게 수정헌법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제가 법관은 아니지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AP가 백악관에 100% 들어가야 된다는 걸 보장해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AP를 뭐 탄압을 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자를 뭐 감옥에 보냈어요? 아니면 뭐 AP통신을 뭐 폐간을 시켰습니까? 그 정도면은 당연히 이제 표현의 자유 퍼스트 어멘드먼트에 저촉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기자 출입 잠깐 방해 뭐 못하게 막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지네들 어거지 부리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슈카월드가 가짜 뉴스 뿌리는 거 여기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걸 하면서 CBS가 가운데서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리스한테는 쉬운 질문을 하고 나한테는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이거 고의적인 거 아니냐. 해리스는 그리고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예쁘게 편집해주고 자기는 떠듬떠듬한 거 하나도 안 자르고 편집했다고 CBS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거든요. 100억달러짜리. 뭐 이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것도 터무니없는 엉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CBS의 이제 60 Minutes라는 그 이제 매주 일요일 날 밤에 하는 그 굉장히 오래된 방송이 있거든. 우리나라 치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급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근데 이 60 Minutes에서 대통령 후보 트럼프랑 해리스를 인터뷰하려고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고 해리스는 응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왜 트럼프가 거부를 했느냐? 지금 이제 슈카는 해리스에게는 쉬운 질문하고 트럼프에게는 고의적으로 어려운 질문과 악의적인 편집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 개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트럼프는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거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지난 대선 때 2020 대선 때 헌터 바이든 랩탑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60 Minutes의 대기자인
그 스토리라는 여기자랑 인터뷰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겁니다. 응? Are you ready for tough questions? 이러면서 이 리사 스토리인가요? 이 여자가 트럼프한테 시작부터 도발을 겁니다. 앉자마자 트럼프가 앉자마자 Are you ready for tough questions? 내가 오늘 질문 험하게 할 텐데 준비됐어?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살살 약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페어하면 괜찮아, 공정하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페어한 건 당연한 거고 Are you ready for tough question? 약 올리는 거야. 왜 자꾸 물어봐? 트럼프가 약간 짜증이 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를 꺼낸 거야. 야, 너 내 저번에 네 바이든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바이든한테는 소프트볼 쉬운 질문만 하고 우쭈쭈쭈 해주더니만 너는 왜 나한테 앉자마자 터프 퀘스천 준비됐냐고 시비를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요. 그러니까 이 리사 스토리라는 여자가 여기자가 바이든은 바이든이고 나는 지금 너한테 터프 퀘스천 하려고 하는데 왜 바이든 이야기를 꺼내 이러면서 또 약을 올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한테도 터프 퀘스천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한다고 그래? 공정하지 않잖아. 이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I didn't want to have this kind of Of course angry. you did. No, I didn't. Of course you did. No, I didn't. Well, then you brought up a lot of subjects that Well, I said were I'm going to ask you inappropriately brought tough up. questions. They were inappropriately But- brought up. Right. 자, 그러다가 이제 헌터 바이든 랩탑도 나오는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헌터 바이든 랩탑도 트럼프가 그거 문제다 딱 지적하니까 그 스토리라는 기자가 그거 가짜 뉴스야. 푸틴이 조작한 디스인포메이션이고 조작된 내용이다. 거짓말 음모 이런 퍼뜨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면전에서 정정을 합니다. 그게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학을 뗀 거지. 헌터 바이든 랩탑은 진짜고 트럼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FBI가 랩탑을 진짜 가지고 있었는데 감췄던 거죠. 앱스타인 파일처럼. 근데 그거를 가짜뉴스다 조작이다 그러면서 앞에서 우기는데 그리고 나서 헌터 바이든 랩탑이 진짜라는 걸 FBI가 인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공개가 되고 나중에 헌터 바이든이 뭐 기소도 되고 막 이랬잖아. 재판도 받고. 근데 60 Minute CBS는 한 번도 정정 보도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정정 보도도 안 하고 트럼프한테 사과도 안 했어. 모르세요 하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방송하고는 내가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없다. 그래서 CBS하고는 이번에 대통령 TV 토론도 안 하고 인터뷰도 거부한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안티조선 뭐 운동 벌어져가지고 조선일보 인터뷰 안 하는 거랑 비슷해. 과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휴카월드는 쥐뿔도 모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공상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해리스한테 쉬운 질문하고 트럼프한테는 어려운 질문했다. 이게 4년의 격차를 두고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서머리를 개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리스에게는 쉬운 질문을 하고 악의적인 편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번에 이제 소송 건 게 10조 뭐 $20 빌리언 소송 걸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아니 FCC 그 우리나라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CBS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무삭제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라고. 그거 공개했는데 1시간짜리 영상인데 저도 살짝 보다 말았습니다만 이 편집자가 말이죠.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질문했는데 해리스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어리버리 뭐 이상한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집자가 다른 인터뷰 질문 답변을 카피해가지고 그거를 컷앤 페이스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질문에 대해서 3번 답변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지가 집어넣어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뽀록이 났어요. 들켜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후보가 질문을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엉성하고 말이 안 되니까 다른 답변 영상 일부를 끌어와가지고 마치 내가 그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야. 영상을 악의적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본 방송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소송을 건 겁니다. CBS 방송 라이센스를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조작이죠. 단지 삭제만 한 게 아니고 갖다 붙였다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송국이 할 일입니까? CBS도 공정한 방송이야? AP통신처럼? 아니죠. 자 그러면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의 오른팔인 머스크도 그렇고 항상 주장했던 게 뭐예요? 입만 열면 얘기했던 거. 바이든 정부 진보라고 얘기하는 그쪽에서 하지 않았다는 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것이다. 밀런 머스크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야. 표현의 자유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자기가 X를 산 것도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가짜뉴스 이런 거 뭐 메타 이런 데서 손대지 말라는 것도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내비둬야지.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했더니 해리스한테는 쉬운 질문을 하고 나한테는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이거 고의적인 거 아니냐. 해리스는 그리고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예쁘게 편집해주고 자기는 떠듬떠듬한 거 하나도 안 자르고 편집했다고 CBS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든요. 100억 달러짜리. 뭐 이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의 오른팔인 머스크도 그렇고 항상 주장했던 게 뭐예요? 입만 열면 얘기했던 거. 바이든 정부 진보라고 얘기하는 그쪽에서 하지 않았다는 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것이다. 밀런 머스크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야. 표현의 자유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자기가 X를 산 것도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가짜뉴스 이런 거 뭐 메타 이런 데서 손대지 말라는 것도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내비둬야지.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AP통신 보고 들어오지 말란 거 그리고 CBS 기소한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이 60미니츠는 아까 그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CBS는 세계 최고의 거짓말쟁이.
CBS 팀은 장기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쳐넣어. 어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고 말이야. 이 징역형을 받을 곳이구만. 이거 문 닫게야겠구만.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올렸는데 언론의 자유 어디 갔냐?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 맥락을 아셨으니까 이 슈카가 얼마나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 쓰레기 발언하는지 아시겠죠. 대선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의 인터뷰 영상을 조작까지 해가지고 이 해리스를 포장을 해줬는데 이거는 완전히 조작 방송이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방송 라이센스를 박탈해도 될 만큼의 선거 조작이야. 선거 개입이고 한 후보를 완전히 편파적으로 편을 들어준 건데 소송 당연히 걸어야죠. 대선의 승부처를 바꾸려고 언론사가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조작까지 하면서 가짜 방송을 했는데 그럼 이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비둬요? 표현의 자유가 그런 거 봐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무슨 그런 거랑 언론의 자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언론사도 명예훼손하면은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돼. 그거랑 언론의 자유는 상관이 없어요. 언론의 자유 무슨 CBS가 뭐 파이자입니까? 이뮤니티가 있어가지고 무슨 죄를 짓건 무슨 부작용이 있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까방권, 무한 까방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물론 방송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보호를 해주는 건 맞지만 그게 표현의 자유죠. 저런 식으로 대놓고 조작 방송을 하는데 내비둬라? 고소도 하지 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저딴 소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 약간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 그렇게 중요하다며.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란 게 다 자기한테 그 유리하면 자유고 안 유리하면은 그저 거짓말쟁이고. 에휴 뭐 다 그렇지 뭐 머스크는 다 그런 거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래도 AP통신 못 들어가게 한 건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미 언론협회가 이번에 AP통신을 못 들어가게 배격한 조치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및 협박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아니 왕도 아닌데 그렇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뭐하냐. 뭐 자기 궁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냐.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하필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롱 리브 킹을 올렸죠. 국왕폐하 만세라. 자기가 올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보고 킹이라고 써서 올렸어요. 물론 이거는 AP통신 때문에 올린 건 아니고 뉴욕 교통 문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뉴욕의 교통 문제가 혼잡 통행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혼잡 통행료를 없애버렸어. 근데 그게 왜 뉴욕 교통 문제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웨다타이가 뉴욕에 돈 안 내고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와 나 잘했다라고 하면서 국왕폐하 만세라고 올렸는데 야 이거는 무슨 영국 퀸한테나 쓰던 걸 거기다 썼고 그래 글을 쓸 수 있지. 트럼프가 워낙에 글도 많이 쓰고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백악관이 SS 글에다가 백악관 공식 SS입니다. 거기다가 이거 올렸어. 야 진짜 왕이었구나. 제가 못 알아뵀네요. 아 몰랐어. 자, 이게 미국 정치에서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독재자다, 히틀러다 이런 게 안 먹히니까 이제 새롭게 나온 이제 구호가 트럼프가 이제 왕 행세를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롤 짓을 잘하잖아. 그래서 트롤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쓴 모습을 뭐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보여준다던가, 롱 리브 더 킹이라는 뭐 트윗을 올린다던가 이런 게 다 주류 언론,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가 왕이냐, 왜 이렇게 독재를 하느냐, 지 맘대로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 나 왕이야 이런 식으로 트롤링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일종의 휴머라고 할 수 있죠.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선 때 이런 일도 있었잖아. 푸에르토리코라는 곳이 뭐 쓰레기가 있는 섬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어느 한 코미디언이 전당대 행사장에서 농담을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막 깔았단 말이야. 뭐 히스패닉 비하다 뭐 이러면서 푸에르토리코 비하다 이러고 뭐 제니퍼 로페즈 같은 유명한 가수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죠.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뭐 우리 푸에르토리코를 왜 비하세요? 막 이러고 난리 쳤다고. 그때 이제 트럼프가 그 환경 미화원 분들이 입는 그 녹색 옷 같은 뭐 이런 거 입고 나와가지고 쓰레기차를 몰고 내가 쓰레기를 수거하겠다, 미국 정치에 쓰레기를 수거하겠다 이러면서 또 트롤링을 해가지고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 맥도날드에서 뭐 감자튀김 튀겼다라고 거짓말을 치니까 또 트럼프가 직접 펜실베니아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지가 스스로 옷 입고 감자를 튀겼잖아요. 카멜라 해리스보다 내가 더 맥도날드 경력이 많다 이러면서 내가 카멜라 해리스보다 감자튀김 경력이 10분 더 많다, 10분 더 많다 이러면서 트롤링 했잖아. 이제 이게 트럼프식의 어떤 유머 화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왕이네 마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서구 언론을 가져다가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머러스하게 방송하는 슈카 방송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디 감히 슈카 선생님한테 머리를 들이밀 수가 있겠어. 잽시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에 문제가 많다. 이런 방송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제 정세를 오판하고 결국은 나중에 전쟁까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그러다가 전쟁 난 거야. 맨날 가짜 뉴스에 쩔어가지고 러시아 혐오하고 유럽 좋아 이러다가 전쟁 난 거 아닙니까? 결국 피해는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는 거지. 우리나라도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를 혐오하는 이런 엉터리 방송, 트럼프를 혐오하는 이런 엉터리 방송 좀 자꾸 콜아웃 해야 돼요. 지적을 해야 됩니다.